네, 쇼폼 안전 정보, 쇼폼 촬영,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. 네,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촬영 준비까지 했고, 이번 시간에는 쇼폼 이제 촬영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제 촬영을 할 때 알면 좋은 팁들을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살펴보면, 먼저 인물 촬영하는 구도 있죠, 구도.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촬영해야 좀 진짜 드라마처럼 맛깔나게 찍을 수 있는가, 그런 촬영 구도, 그리고 카메라 앵글과 마지막으로 헤드룸과 노즈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, 그 카메라 설정은 이 정도 이상으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. 해상도는 9:16 그 FHD로 해야 되고, 프레임은 30 이상으로. 너무 높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하네요. 그리고 나서 형식은 이제 MP4로 저희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그 양식으로 많이 추출을 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반복이긴 한데, 스토리보드 있죠. 이렇게 만화 콘티처럼 만들어 놓는 그 작업과 대본 작업이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보드에 뭐까지 적어 놓냐면, 뭐 어디서 촬영하고 누가 어디에 있고 나 어떻게 찍을 것이며 누가 무슨 옷을 입고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놔요.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되 제가 이제 정리를 하죠. 아이들이 그걸 다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제가 다 정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계획을 세우는데, 그 계획이라는 것은 내 시간표에서 이제 어떻게 언제 촬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가 세우고 아이들한테도 미리 알려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촬영 동의서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어요. 아이들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준비가 됐다면 이제 촬영을 하실 텐데, 촬영할 때 촬영 구도를 좀 알고 하시면 좋아요. 촬영 구도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하죠. 정말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얼굴에서도 일부분이 이제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보는데 내가 옆에 짝꿍을 거를 몰래 초조하게 본다던가,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서 내가 뭐 땀이 난다던가, 뭐 그런 것들이죠. 그런 거를 그것만 클로즈업해서. 아니면 그렇게 익스트림한 감정은 아니지만 어떤 내 얼굴 자체로 어떤 감정을 보여줄 때는 그냥 클로즈업이죠. 이렇게 찍는 경우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해놨지만 그 이마에서 턱까지 찍는, 그 얼굴을 딱 찍는 그런 구도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찍을 때 이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어떤 감정 표현을 할 때는.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찍는 바스트샷입니다. 바스트샷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같은 거를 찍을 때, 아이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찍을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머리에서 가슴 오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딱 잡고 촬영을 하는 거죠. 이게 뭐 가로일 수도 있고 세로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그 웨스트샷이라고 하죠. 허리 위쪽으로 해서 머리부터 허리까지를 촬영하는 부분인데, 이것도 아까 전에 나왔던 바스트샷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촬영되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구도를 보면, 마지막 구도는 그냥 우리 풀샷이라고 그러죠. 뭔가 인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.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던가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폭력 관련 영상 찍을 때 아이가 걸려 넘어지는 장면을 풀샷으로 찍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사이사이 익스트림 그 샷도 좀 찍고 클로즈업 샷도 좀 찍긴 했지만, 그럴 때 찍는 샷이라고 보면 됩니다. 카메라 앵글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면,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앵글은 이제 아이 레벨이죠. 아이 레벨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그냥 이제 바라보는, 눈으로 딱 바라보는 그 보편적인 그런 숏을 말하죠. 실제 눈높이와 유사하게 촬영이 된 그런 경우 아이 레벨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앵글이라고 하죠. 하이 앵글은 그 카메라가 피사체를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다보는 그런 거죠. 약간 뭐 외롭다던가 조금 동정심을 자극하는 측은한 그런 그런 상태를 많이 이제 찍는데,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앵글이라고 하죠. 우리 그 배트맨 같은 영화 보면 아래에서 위로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.
약간 권위적이거나 뭔가 위험이나 위대함 그런 거를 좀 이제 나타내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사람인 것을 좀 보여줄 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이제 경사에서 그냥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좀 기울여서 이제 찍는 거죠. 약간 어떤 왜곡된 묘사인데 뭔가 내 감정이 지금 초조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, 여기 보면 지금 브루스 윌리스가 병원인 것 같은데 뭔가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일 때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찍는 방법도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 쇼트라고 해서 한마디로 그 정수리 머리 위에서 이제 찍는 거죠. 뭐 그 위대한 개츠비 같은 거 보면 파티 같은 거 찍을 때 천장에서 카메라가 찍거든요. 그렇게 화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찍기도 하고, 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지금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헤드룸과 노즈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, 헤드룸은 머리 위에 이제 여백이죠. 여백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좁으면 좀 답답할 수도 있고, 너무 그 여백이 많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게 이제 노즈룸도 마찬가지인데 인물이 바라보는 여백인데, 요거를 잘 고려해서 찍어야 좀 퀄리티가 높게 나온다 라는 건데, 이거를 제가 말로만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. 여기서 이제 꿀팁이 있다면, 영화나 어린이 드라마, EBS 드라마 같은 거를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아요. 거기에 초등학생 애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. 그런 걸 많이 보면 좀 도움이 될 거고, 아니면 좀 원하는 장면을 좀 유튜브로 검색해 보면 돼요. 유튜브로 검색하면 뭐 예를 들어서 싸우는 장면, 뭐 하는 장면 하면 진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을 애들하고도 같이 봐요. 같이 보고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할 거다, 아니면 애들한테 뭐 보내줘도 되고, 연습을 해올 수 있게 그 장면을 찍는 아이가 이제 자기가 실제로 연기하는 모습을 집에서 좀 연습을 해오면 좋은 게, 거울을 보고 내 표정이나 내 목소리 이런 거를 좀 듣고 해야지만 이게 연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연습도 좀 시키는 편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여러 가지 팁들인데, 저는 원드라이브를 활용을 많이 해요. 저희 다른 뭐 그 팁도 있겠지만 다른 뭐 그런 계정도 있을 텐데, 저희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원드라이브 이제 무료 아이디를 만들 수 있잖아요. 무제한 용량으로. 그래서 촬영한 거를 전부 다 이제 제 핸드폰을 갖고 다니기도 힘들고 PC에 다 옮기기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, 폴더별로 날짜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이제 다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쓸 수 있게, 네, 그렇게 하는 저는 팁을 하나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은 NG 장면 절대 버리지 말아라. NG 장면 선생님 이거 지워주세요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, 마지막에 조금 에피소드처럼 남겨놔도 좋고, 저는 보통 6학년을 하니까 6학년 졸업할 때 이거를 좀 모아서 보여주기도 하고, 아니면 NG 장면이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그게 그대로 들어가기도 하니까 절대 버리지 마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인수 학급의 경우 좀 촬영하기 힘드시죠?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인수 학급이라서 편한데, 옛날에 다인수에 있을 때는 그 씬을 나눠주고 각자 찍어 오게 했어요. 팀별로. 도저히 이걸 구경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안 되니까. 그렇게 했더니 정말 잘 찍어온 팀 거는 쓰기도 했고, 제가 다시 찍기도 했고, 여튼 대본을 모든 별로 나눠서 직접 찍도록,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NG에 넣을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도록, 그 시간에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.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, 아이들은 이거 촬영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재밌잖아요 일단. 근데 문제는 그냥 장난으로 하다가 웃다가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초반에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, 이 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연기자로서의 어떤 마인드, 그리고 저는 이제 감독이니까 감독으로서의 마인드를 좀 말을 많이 해주고 좀 진지한 분위기를 잡아요 나름대로. 이게 그냥 웃고 떠들고 하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매우 강조를 이제 하고, 좀 웃기거나 그런 장면마다 웃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, 만약에 어떤 아이가 막 우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갑자기 울라고 하니까. 근데 그거를 하다가 자기가 실수하거나 너가 피식 웃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, 이 분위기를 만들면.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매우 차이가 있다. 꼭 만드셔라 그런 분위기를.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는
저도 이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학교 컴퓨터로 저는 편집을 해요. 그 옛날에는 그 프리미어나 뭐 베가스 같은 프로그램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도 많이 썼는데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. 집에서 막 밤새도록 편집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해봤어요. 키네마스터 같은 걸로. 근데 그것도 눈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찾은 방법은 학교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 가져와서도 할 수 있고 거기 아예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하는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. 이게 PC 버전으로 나와서 요거 가지고 하시기 되게 편리하고 되게 안정적이고 또 가볍고 그래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점이 중국 그 틱톡 만든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약간 위험 외에는 제가 단점을 찾지 못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실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좀 나름 무시를 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다음 그 강의에서는 이 캡컷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는 진짜 영상 촬영을 다 했다 치고 편집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.